안녕하세요.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스닥이 조금 상승했다고 엄청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로 괜찮은 상황이 아니죠. 미국이 2022년 2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7.9%인 건 절대 괜찮은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3월달에 또 4월달에 물가 지수가 또 얼마나 올라갈지는 두고 봐야 될 얘기다라는 거죠. 유가 또한 130, 140 하다가 90불대로 내려갔기 때문에 좀 안정이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워낙 오버슈팅해서 워낙 가파르게 급등했기 때문에 90불대인 게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착시라는 거죠. 절대로 90불대인 유가도 심각한 수준이고 괜찮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경제적인 충격, 이 어려움은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또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거죠. 종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2주 이상 버티면 전 세계 기업들이 망가진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3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엉망이 되고 있는 거죠. 충격인 거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들은 러시아의 저 전쟁 공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유럽이 러시아의 손아귀에 들어갈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죠. 전 세계가 지금 다 죽겠다고 난리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 경제 또한 초토화되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대혼돈에 빠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한국 또한 원달러 환율이 어제 1240원대에서 1230원대로 내려왔죠. 이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또한 언제든지 원달러 환율은 요동치고 더 올라갈 1250원, 1300원을 내다봐도 하나도 놀랍지 않다라는 거죠. 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유가, 곡물 가격, 원자재 가격,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미국의 양적 긴축, 일본 상황, 중국 상황, 러시아 상황, 여러 가지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죠. 앞으로 영끌하고 비투한 사람들은 몰락하고 초토화되는 게 당연한 기정사실이죠. 앞으로는 비상식량을 확보해 놔야 되고, 어떻게든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시기인 거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 러시아 돈이 휴지 조각 되다 그러는데, 러시아는 외국에 갚아야 될 돈들을, 내놔야 될 돈들을 러시아 돈으로, 루블화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냥 러시아가 그냥 부도가 될 것 같아요. 러시아 디폴트 선언할 것 같죠. 그러더라도 러시아는 자국 내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러시아로 인한 여파를 전 세계가 받는 거죠. 러시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도박판을 벌리고 있는 거죠. 내가 죽냐 네가 죽냐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 한국대로 그로 인한 쇼크가 엄청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 시기죠. 보수 정부가 들어서는데, 보수 정부가 협치, 남들과 타협하고 협상을 해서 뭔가를 이뤄 나가는 그런 데 특화되어 있는 이들이 아니죠. 검찰을 앞세우고 언론의 줄이를 틀어서 최대한 막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대놓고 행사하는 이들이죠. 이명박 정부 시즌2라고, 이명박 정부 2라고 보는 게 맞죠. 물론 문재인 정부라고 잘한 거 없고, 문재인 정부 기간에 온갖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그 중에 제일 컸던 게 부동산이죠. 사실상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윤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부동산이 어쩔까? 괜찮아질까? 글쎄요. 결코 부동산 시장도 좋아질 리 없죠. 사실상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끝났죠. 앞으로 몇 년간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답이 없죠. 누가 되더라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없었죠. 앞으로는 엄청난 충격이 벌어질 거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절대로
절대로 그냥 믿지 말고 항상 의심하고 확인하고 따지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꽤 힘든 시기가 지속될 거라는 거죠.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움켜쥐고 있어야 되고 현금이 단돈 1,000원, 단돈 5,000원, 만원이라도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하며 자기 곁에 5,000원, 만원이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 그런 삶의 태도만이 앞으로의 이 잔인하고 혹독한 세상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많이 무섭다라는 거죠. 예고된 재앙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20대들의 실업률도 엄청나죠. 알바 자리도 없죠. 알바도 시간 단위로 이제 끊어서 이렇게 구하는 정도인 거죠. 왜?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풀로 하루에 8시간씩 일 시킬 수 없는 거죠. 이제는 한번 무너지면 일어날 수도 없고 상황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점점 더 충격이 심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뻔하죠.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이제 그동안에 빚냈던 거 이제 이자도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 갚으면 뭐 그냥 될까요? 안 쉽죠. 안 쉽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있죠. 30년 전에 일본의 그 도쿄 항공 대지를 팔면 캐나다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았죠. 근데 이제 한국이 이제 똑같이 이제 그 일본을 이제 따라가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제 경기도 외곽도 이제 아파트 가격이 10억을 넘었대요. 근데 사람들 주머니에 돈 있냐고요? 돈 없죠? 돈 없습니다. 지금 뭐 아파트 빈집만 해도 100만 채가 넘는다고 하는데 건설사 앞잡이, 화상팔이, 사기꾼들이 계속 주식, 부동산 뭐 사야 된다라고 떠벌렸죠. 미친 거죠. 온갖 투기꾼 사기꾼들이 넘쳐나서 다 개판이 됐던 거죠.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이 너무도 다르죠. 지금도 집값 공포로 부추기고 있는데 빈집이 200만 채가 가까운데 지금 집값은 말이 안 되죠. 입주할 때가 되면 분양가 4억짜리가 10억이 되죠. 왜일까요? 그렇게 해놔야 나중에 잔금 대출이 나오기 때문인 거죠. 분양가 2배로 뻥튀기 해놓고 대출받게 한 거죠. 그런데 뭐 3억 4억을 빚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힘들 텐데요. 그러니까 주변 집값 올려서 건설사는 분양 완판하고 정부는 공시가격 올려서 세금 뜯고 은행은 돈 빌려줘서 금융노예 만들고 서로 빨대 꽂고 그렇게 막장으로 가는 것 같은 거죠. 이런 걸 잘 아는 이들은 거품이 꺼지면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다 짜여진 사기판 같죠. 그 사기판을 정부가 일부러 놔뒀고 등기 제하고 법인 거래에는 시세 반영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조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근데 건설업체들이 법인 동원해가지고 시세 조작에도 반영했죠. 제도가 사기를 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래놓고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었던 거죠.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으로 만들어 놓고 계속 부자 됐다라고 환상 부추기고 지금 현재 한국은 1990년대 초반에 거품 붕괴 직전에 일본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전 세계가 긴축 시기에 접어들었죠. 전쟁까지 터져서 난리죠. 앞으로는 어떻게든 현금을 보유해야 되는 시대인 거죠. 주식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다 어렵죠. 정상이 아니죠. 이런 시국에 함부로 남을 믿고 함부로 뭘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점점 더 그냥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냥 살벌한 범죄의 주범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무서운 현실이죠. 무서운 얘기죠. 앞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라는 걸 생각하고 두려워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사기치고 기업들이 자기 회사의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하는 게 지금의 모습이라는 거죠. 앞으로 얼마나 혹독하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공화국이죠. 노동소득을 멸시하고 자산소득이 최고라고 운운하는데 자산 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소수이다.
극소수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 함부로 자기가 돈을 벌게 한다라는 얘기, 경제적인 자유나 뭐 월천만 원 이런 얘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먹고 사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오직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번 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좀 더 안전한 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